마지막 17강입니다. 빅뱅 우주론. 빅뱅 우주론은 우리가 이미 통합과학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외부 운하의 스펙트럼 관측. 자, 허블이라고 하는 학자가 알려진 대로 허블이라는 학자가 외부 운하를 조사를 했다. 외부 운하를 조사를 했다. 그랬더니 뭐가 나타난다? 적색편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적색편이 아까도 얘기했었어. 시선 속도에서 뭐 한다? 점점점 뭐 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외부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점점점 방금 얘기했었던 이 외부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적색 편의를 우리가 후퇴 속도로 계산을 하는데, 자, 이게 후퇴 속도 V야. 후퇴 속도는 광속에다가 비치니까 원래 파장이야. 원래 파장. 그리고 변화된 파장. 그러니까 원래 파장에서 변화된 파장.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요만큼이 변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델타 람다가 여기라는 얘기야. 여기가 람다 제로라는 얘기고. 그럼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에다가 광속을 곱해주면 이 친구의 후퇴 속도를 계산할 수 있더라라는 거고. 따라서 뭐가 클수록 적색 편이량이 클수록 후퇴 속도가 어떻더라? 빠르더라라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거지. 맞아요? 자, 그랬을 때 보면은 19메가파섹에 있는 천여 자리는 적색 편이량이 3.8이기 때문에 후퇴 속도가 이렇더라. 초당 2885km를 멀어진다. 메가파섹이요. 1파섹이 얼마요? 3.26 광년이요. LY요. 1광년이 얼마요?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지. 자, 이거요. 빛은 1초에 30만 km/s야. 1초 동안. 여기에다가 60초 곱하고 60분 곱하고 24시간 곱하고 365 곱해주면 이게 1광년이요. 30만 곱하기 60 하면은 이게 1분 동안 간 거리. 거기다 60 곱하면 1시간 동안 간 거리. 거기다 24 곱하면 하루 동안 간 거리. 365 곱하면 1년 동안 간 거리. 그치? 여기에다가 또 얼마를 곱하면 3.26을 곱한 게 1파섹이요. 그러면 1 메가파섹은 10만 파섹이요. 메가라는 게 10만이니까 10의 6제곱 맞나?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아, 100만이구나. 미안해. 그러니까 19메가파섹이라는 건 뭐요? 어마어마한 거리요. 그 정도 떨어진 애가 1초에 2885km씩 멀어진다. 큰 곰자리는 300메가파섹이요. 15,000. 북쪽 왕관자리는 430이요. 24,222. 외우지 않아도 된다. 이 수치는 모면 거리가 어떻게 될수록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렇지? 이것이 허블 법칙이요. 멀리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안 보이지 당연히. 망원경으로 봐야지. 천여 자리는 눈으로 안 보이지. 아니 보여요. 보이긴 할 건데 그게 별처럼 보이겠지. 은하로 안 보이고. 그치. 그러니까 쟤는 빛이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 왜? 수십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인 거예요. 2000여 자리에서 출발한 빛이 지금 눈에 보인다는 건 제가 이거요. 19메가파섹이니까 1900만 파섹인 거고 대략 1900만에다가 얼마? 3.26 곱하면 3만 곱해도 얼마냐? 거의 6천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이요. 그러니까 6천만 년 전이면 신생대 이제 막 시작할 신생대 막 초창기쯤에 출발한 별이 이제 빛이 지금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그냥 이거야. 거리가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가 멀어진다. 이게 허블 법칙. 그래서 허블의 후퇴 속도와 거리가 어떻더라? 비례한다. 요거. 후퇴 속도 V는 허블 상수에다가
거리 R을 곱하면 된다. 그러면 자 V는 HR이고 T분의 S잖아, 그치?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자, 요 R도 별까지의 거리고 요 S도 거리지,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H는 T분의 1이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봐. 별이 이만큼 멀어졌다는 건 반대로 거꾸로 과거로 시간을 돌리면 점점 모였다라는 얘기지. 맞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이 T가 뭐냐? 우주의 나이야. 얘는 뭐분의 뭐? 허블 상수분의 1이고 대략 계산해 보니까 약 138억 년이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 현재는 68km/s/메가파섹 1메가파섹에 있는 거리의 별들은 1메가파섹 거리에 있는 별들은 1조 68km를 후퇴하고 있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나올 거야. 우주 팽창의 의미 쭉 나와 있고 한 점으로 과거로 가면 한 점에 모여 있었다. 이게 빅뱅 우주론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주 팽창은 여기 관측자에서 이쪽을 보건 멀어지는 거고 얘가 봐도 이쪽을 보건 이쪽을.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중심이 있다 없다? 없다. 우주의 중심을 정할 수 없다. 즉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은하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은하 사이에 뭐가? 공간이 팽창한다. 우주 공간이 팽창한다. 이게 바로 뭐다? 빅뱅 우주론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하와 사이에 공간이 팽창을 하면서 은하들이 멀어진다. 오해하면 안 돼. 별과 별이 멀어지는 게 아니야. 별이 존재하는 공간이 팽창을 하기 때문에 멀어진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우주의 나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허블 상수의 역수. 거기에다가 곱하기 뭐 하면 광속 C를 해준 게 우주의 크기. 알겠습니까? 왜? 수태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더라. 자, 빅뱅 우주론, 정상 우주론, 이거는 우리가 이미 통합과학에서 얘기했었던 겁니다. 빅뱅 우주론은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놓여 있다가 팽창을, 대폭방을 하면서 폭발했다. 그치? 그래서 가모, 알퍼, 그 다음에 베테라는 학자들, 이 사람은 좀 조지 가모프, 가모 또는 가모프 이렇게 불러주고요. 자, 총 질량은 변화가 없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때? 부피가 커지지? 그럼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지. 질량은 변함없고 부피가 커지니까. 그치? 밀도가 감소하면서 온도도 어떻게 된다? 같이 감소한다. 왜? 방출되는 에너지는 일정한데 뭐가? 부피가 커지니까. 반면에 정상우주론은요, 우주의 온도와 밀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 그러니까 과학에서 정상 상태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불러주는데, 그래서 우주에서도 그걸 적용을 하는 거야. 항상 일정한 상태일 것이다, 우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레드 호일이라는 학자가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주장을 한 건데, 자, 새로운 물질들이 계속 생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 그러면 질량이 증가하고 반면에 부피도 커지고 질량도 커지니까 밀도는 어떻게 된다? 일정하고. 밀도가 일정하니까 온도도 어떨 것이다? 일정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거같이.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 이것도 했었어. 우주 배경 복사, 그치? 자, 3000켈빈일 때 3000켈빈이 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 원자 핵과 전자가 뭐 한다? 결합이 되면서 원자가 만들어진다. 이때부터 뭐가? 물질로부터 뭐가? 빛이 빠져나온다. 빠져나온 빛들이 우주 공간에 어떻게 된다? 골고루 퍼져나가 있다. 지금은 그게 팽창을 하면서 어떻게 돼? 온도가 낮아지고 파장이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 적색 편의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이게 언제야? 야, 기억나?
빅뱅 폭발 후 38만 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면서 현재는 약 2.7 켈빈 정도의 파장이 나타난다. 그래서 실제로 펜지어스와 윌슨이 관측을 해봤더니 우주에서 2.7 켈빈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가 사방에서부터 관측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측한 값, 파장이 길어진 상태로 관측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예측한 값과 실제로 관측된 값이 같기 때문에 첫 번째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될 수 있더라. 그러나 이런 식으로 펜지어스와 윌슨은 균일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으나 실제로 관찰해 봤더니 뭐한다? 이런 식으로 불균일하게 나타나더라. 그럼 이 불균일한 건 뭐더라? 중력 차이, 밀도 차이가 조금씩 있었을 거고 거기에서부터 뭐가? 밀도가 높은 곳에서 별과 은하가 탄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알겠습니까? 이렇게 균일하면 별과 은하가 탄생할 수가 없겠지. 실제로 펜지어스와 윌슨은 이걸 토대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저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한 공로로. 두 번째, 수소 헬륨 질량비입니다. 빅뱅 후 약 3분이 지나게 되면 양성자와 중성자, 자 이거야.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수 있는데 얘들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얘들은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처음에는 우주 생성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몇 대 몇이었어? 1대 1이었어. 그지? 근데 우주가 계속적으로 팽창을 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맞아요? 그럼 우주의 온도가 감소하면은 에너지를 어떻게 방출하는 반응과 흡수하는 반응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일어나? 주위가 추워져. 그럼 주위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이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난단 말이야.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반응에 비해서. 그러면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된다? 7대 1이 된다. 이게 3분. 그러면 3분 후에 이게 7대 1이 되고,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야 돼? 헬륨 원자핵을 만들려면 요만큼이 헬륨 원자핵을 만들 거 아니야.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맞습니까? 그럼 남은 양성자는 뭔데? 양성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불렀었지. 수소 원자핵이라고 부른단 말이지. 수소 원자핵. 그러면 수소가 몇 개? 12개. 헬륨 원자핵은 몇 개? 1개를 만들어. 그래서 수소 원자핵 12개와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들어. 근데 얘는 질량이 얼마야? 1이야. 얘는 질량이 얼마야? 4야. 그지? 그럼 총 질량은 12. 총 질량은 4가 된단 말이야. 따라서 몇 대면? 질량비가 3대 1. 수소하고 헬륨 원자의 질량비가 3대 1이 나타났다. 그럼 우주로부터 오는, 이거 이제 예측값이고, 실제로 흡수 스펙트럼, 우주에서부터 오는 흡수 스펙트럼을 확인해 봤더니 수소 헬륨 질량비는 약 몇 대면? 3대 1이더라. 왜? 이거는 몇 분? 빅뱅 후 3분 후가 될 거고, 이 실제는 현재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 약 137억 년이 지난 거잖아. 137억만 년이, 7억 년 넘게 지난 거잖아 지금. 그럼 그 시간 동안 수소하고 헬륨만 존재했겠냐고.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수소하고 헬륨의 비율이 약간 줄어들었긴 했지만 그 비율이 3대 1로 변함이 없는 건 똑같더라. 그래서 역시나 뭐야? 실제 값과 예측된 값이 같기 때문에 두 번째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 우주 배경 복사. 두 번째 수소 헬륨 질량비.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빅뱅 우주론에 한계가 있어.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를 해.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우주의 지평선 문제, 우주의 편평성 문제, 자기 홀극 문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주 배경 복사가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관측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의 지평선, 그러니까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은 너무 빠르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정보 교환이 돼, 안 돼? 안 돼. 서로 정보 교환을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이거야. 우리나라에서 물을 똑같이 100도의 물과 미국에서 똑같이 100도의 물을 똑같이 끓여. 그리고 동시에 딱 가스레인지를 끄고 동시에 식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식히는 속도하고 미국 사람이 식히는 속도가 같을 수는 없잖아. 왜? 정보 교환이 안 되니까. 야, 우리는 물의 양이 얼마고 지금 현재 기온은 얼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정도씩 식을 거다. 이건 모르잖아. 그런데 봤더니 어때? 이 두 개가 똑같이 식더라라는 거야. 정보 교환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물의 양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현재 기온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더라? 우주 배경 물의 식는 속도가 똑같다. 즉 우주 배경 복사도 마찬가지야. 얘들이 지평선이 팽창한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파장의 차이가 분명히 생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파장이 어떻더라?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하게 관측이 된다. 이거는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두 번째는 뭐야? 편평성. 현재 우주는 거의 편평하다. 즉, 더 이상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크기를 유지하더라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주의 밀도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져야 되는데 빅뱅 우주론은 그걸 설명을 못해. 빅뱅 우주론은 끝없이 커지는 것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주하고 약간의 뭐가 있다? 차이점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다음에 세 번째, 자기 홀극. 자석은 N극과 S극이 동시에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현재 이론적으로는 N극과 S극을 분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빅뱅 초기에는 많은 양의 자기 홀극이 생성되었다라고 주장을 해. N극과 S극이 따로 있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런데 얘들이 발견이 돼, 안 돼?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치? 자기 홀극이 발견이 되지 않는다는 걸 가지고 이 세 가지 지평선, 편평성, 자기 홀극 문제를 가지고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바로 급팽창 이론과 두 번째는요, 가속팽창 우주론.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급팽창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빅뱅이 시작돼서 폭발을 빵 했을 때 이 확장 속도가 최초부터 이렇게 균일하게 일어난 게 아니고 초기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더라? 급격하게 팽창했다. 그러니까 우주 반지름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급격하게 팽창을 하고 현재는 이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를 설명하느냐면 급팽창 이전에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크기가 어떻더라? 더 작았다. 즉 여기 보면은 우주의 지평선이 지금 요만해. 그지? 요만해. 여기 현재 실제 우주는 요만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서로 우리가 커졌을 때 이러한 정보들을 이때 교환을 했다라는 거야. 아까 뭐였어? 지평선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 그랬잖아. 빅뱅 우주론. 그거를 급팽창 이론을 통해서 이때 급팽창이 되면서 얘들이 이렇게 큰 이러한 우주가 만들어질 때 이 지평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즉 급팽창 이후에 우주의 지평선보다 어떻더라? 커졌다. 그래서 지평선 문제와 편평성 문제와 자기 홀극 문제를 뭐를 통해서 이 급팽창 이론을 통해서 해결을 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급팽창이 일어나기 전에 정보를 충분히 교환했다. 그리고 빅뱅 순간 우주가 편평하지 않았다 하고 급팽창으로 인해서 현재 우주는 편평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급팽창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홀극의 밀도가 크게 감소해서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금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느낌도 좀 조금 없지 않아 있으나 그냥 그 팽창 이론에 의해서 어떻게 됐구나 얘들이 뭐 했구나 아까 얘기했던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들을 보완했구나 해결했구나 라는 거고 자 가속 팽창 우주론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물질이 어때 우주의 크기가 작았잖아 작기 때문에 어때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것들이 강하게 존재했을 거고 따라서 우주 팽창 속도가 어떨 것이다 느렸을 것이다 그런데 어때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 팽창 속도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현재 우주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더라 이건 뭐를 가지고 갈 수 있냐면 1A형 초신성 이게 밝은 초신성이었어 광도 계급으로 1A, 1B, 2, 3, 4, 5, 6, 7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치? 모건과 키넌이라는 학자가 분류한 광도 분류 이때 1A형 초신성은 일정한 질량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어떻다? 절대 등급이 거의 일정하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 절대 등급이 일정하니까 겉보기 등급만 측정하면 거리를 구할 수 있어. 뭐를 통해서?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게 뭐였어? 거리 지수였거든.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면 거리 지수를 구할 수 있었어. 이것도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야. 그러니까 절대 등급은 일정하니까 우리가 알고 겉보기 등급만 측정을 하면 눈으로 보는 것만 측정하면 초신성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야. 맞아요? 그랬을 때 이론적으로 계산된 값보다 어떻더라? 실제로 더 어둡게 관측이 됐다. 뭐가? 겉보기 등급이. 그 말은 실제로 더 어떻더라? 더 멀리 있다. 눈으로 보는 게 더 어둡다는 건. 그지? 그 얘기는 우리가 예상한 우주의 팽창 속도 예상보다 어떻더라? 더 빠르게 멀어져 있다 이미. 무슨 말인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뭐 한다? 더 우리가 생각한 계산한 값보다 어떻더라? 더 빠르게 멀어졌다라는 거지. 맞죠? 즉 가속 팽창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1A형 초신성의 관측 결과와 가속 팽창 우주의 그래프가 어떻더라? 거의 맞아떨어진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한다? 현재 우주는 뭐 하고 있다?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자, 마지막입니다. 요거만 좀 기억합시다. 암흑 물질. 자, 빛을 방출하지 않지만, 즉 보이지 않아. 그러나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존재함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물질이야. 그래서 얘들은 뭐다? 중력의 작용으로 물질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별이나 은하들이 만들어지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눈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암흑 물질. 다크 매터리얼. 암흑 에너지.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지. 얘들은 중력과 반대 방향인 뭘로? 청력으로 작용하면서 우주 팽창을 가속시키는 성분이다 라고 추정을 해. 초기에는 어때? 빈 공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암흑 에너지가 거의 없었으나 점점점 우주가 팽창하면서 빈 공간이 많아지고 따라서 이 암흑 물질보다 더 암흑 에너지의 비중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주가 뭐 되고 있다? 가속 팽창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보이는 물질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 고통 물질이라고 불러줍니다. 고통 물질.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는 표준 우주 모형에서는 고통 물질이 대략 4%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암흑 물질이 한 21% 정도, 암흑 에너지가 75% 정도 존재할 거다라고 우주 안에 존재를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 아니 여기 좀 달라졌네. 치우자. 실수? 그럴 수 있죠. 요 정도 있더라. 그냥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주의 미래. 이건 이제 프리드만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거예요. 프리드만은 누구냐? 조지 가모프, 즉 빅뱅 이론을 주장했던 조지 가모프의 지도 교수이자 스승이었던 프리드만이라는 학자는 이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우주의 미래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열린 우주, 두 번째 평탄 우주, 세 번째 닫힌 우주. 평탄 우주 또는 편평한 우주 이렇게 불러주기도 해요.
열린 우주는요 임계 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작다라고 주장을 해. 임계 밀도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최대 밀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임계 풍선이 있어. 풍선이 최대로 커질 수 있는 크기를 임계 밀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현재 풍선의 크기를 우주 밀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현재 풍선의 크기가 최대 크기보다 작으면 더 커질 수 있겠지. 그게 바로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 열린 우주 모양이 이렇게 말 안장 모양처럼 생겨 있어. 공률을 이걸 음의 공률이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여기 점을 세 개를 이렇게 찍어 놓고 평면으로 펼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점 세 개가 어떻게 요렇게 연결이 돼.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돼?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지. 반면에 평탄 우주는 우주의 밀도와 임계 밀도가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 그러니까 팽창 속도가 어떻더라? 0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얘는 평탄 우주는 삼각형이야. 점 세 개 찍으면 어떻게 돼? 그냥 세모 이렇게 나타나. 자, 닫힌 우주는 임계 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더 커. 그러니까 최대 크기보다 어떻게 해가지고 더 키워놓은 상태야. 그럼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떻게 돼? 쭈그러들어야겠지. 그래서 팽창 속도가 감소하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 수축한다. 이런 공 모양이고, 이걸 양의 모양이라고 표현해. 얘는 점을 세 개 찍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안쪽으로 점점점 수축해야 되는 모양이 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임계 밀도란 그냥 최대 밀도라고 생각하면 편해. 팽창하다가 서서히 가면서 내 팽창을 멈추고 일정한 크기가 유지될 때의 밀도. 그죠? 근데 그냥 최대 크기라고 보면 되고. 자, 마지막 표준 우주 모형이라는 건 급팽창 이론을 포함한,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의 급팽창 우주론, 그리고 거기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까지 집어넣은 현대의 우주 모형을 우리가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불러주고, 가장 많은 게 암흑에너지, 그 다음 암흑물질, 그리고 보통물질 순이더라. 그래서 초기에는 암흑에너지가 거의 없었지. 암흑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이 어떻더라? 컸을 것이다. 그러나 점점 우주가 팽창하면서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커진다. 즉 뭐한다?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